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식.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가 뭐냐면 한 정점이 있어요. 이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한 정점이 있어서 그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모든 점들을 다 고준 거야. 이 정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죠. 일정한 거리, 바로 반지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한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렇죠? 중심, 정점이 있어. 그 점을 A, B라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점 P, 자취가 되겠죠? 까지 거리가 R을 유지하는 모든 점들. 이게 바로 원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CP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 R로 일정하더라. 이렇게가 된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얘가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루트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2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2차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x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는 2차 곡선은 원도 있고 포물선, 타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쌍곡선도 있고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 중에 우리는 원만 여기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기하를 공부한 학생들만 나중에 알 수도 있다. 별로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표준형. 이 주어진 도형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 부반대죠? A, B가 돼야 0이 되니까 A, B가 원의 중심, 그리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의 자리야.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라고 한다면 중심의 좌표가 2, -1이 되는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인 것이야.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놈을 우리가 양변을 전개하면 변수 xy에 관한 2차식이 정리가 되죠. 2차항이 있고 나눠버리면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로 보시면 되겠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나머지 상수항 이런 꼴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을 통해서 얘 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야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표준형을 고치면 완전 제곱식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x 플러스 2분의 a 제곱, 그리고 우변에 4분의 2 제곱 있어야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여기는 4분의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 루트용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걸 기억하지 말고 완전 제곱으로 고쳐달라. 다만 여기에 이 주어진 우변인 식에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죠.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왜? 반지름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우변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클 때 얘가 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문제에서 의미를 얘기합니다. 물론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딱 한 가지, 그냥 반지름이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91쪽에 원의 방정식 된 표준형과 그 다음에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 그 뒤쪽 페이지까지 걸쳐서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93쪽 잠깐만. 왠지 그래서 93쪽을 보시면 거기에 두 원은 뭐라고 돼 있죠?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 그치? 지름의 양끝인데 얘네들에 대한 그 설명 자체 조건들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은 일단 모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끝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x1, y1, x2, y2 이렇게 도입을 했나요? 그냥 점을? 그쵸? a1, a2 해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은 P라 한다면
이 주어진 지름의 양 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해요. 2분의 x1, x2, 2분의 y1, y2. 그죠? 중심 나왔죠? 그럼 a, b 값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또는 지름의 양 끝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니까 이 길이의 절반. 그래서 반지름 써도 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사이의 식을 얻고자 뭘 이용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성질 중에 하나를 이용할 거야. 여기가 xy예요. 그러면 얘는 원이니까 x1, y1 이 두 점이 현재 a, b를 한다면 지름의 양 끝 한마디로 지름이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이 지름이기 때문에 요 점 P로 이루어진 각은 우리는 원주각인데 이것은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이걸 점으로 생각한다면 얘 두 점을 지난 직선으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두 직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두 직선의 수직일 조건이 뭔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거기 나온 식이 실제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x-x1분의 y-y1.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x2분의 y-y2.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요. 이걸 정리하면 돼. 양비례 곱해서. 근데 실제로 넘겨서 계산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x-x1 곱하기 x-x2 y-y1 그 다음에 y-y2는 0 이런 형태가 돼요. 실제로 곱해보면 그거 나오죠. 그치? 그래서 거기 위쪽에 있는 부분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쪽 위에 있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지름의 양끝 요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 길이를 통해서 반지름 구해라 라는 얘기가 윗동네 이야기고 그 아래 보시면 직선의 기울기를 통한 이야기. 나중에 우리가 기하는 안 배울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기하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하는 벡터 들어봤어? 거기서 이야기를 쓰면 벡터 방정식의 형태로 유도는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의미는 기억해달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96쪽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첫 번째 원의 중심이 3,4야. 그러면 x-3의 제곱 그리고 y-4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중심이라는 건 아주 큰 조건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r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지름이 양 끝이 나왔죠. 1,4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야. 어떻게 할까? 중점 구하죠. 원의 중심 C라 하겠습니다. 더해서 2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2,1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렇게 합시다. 반지름은 루트에 빼서 제곱하니까 9 빼서 되니까 9 3루트 2 결국은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8 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갑시다. 2번인데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느냐? 세 점 P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Q는 2,3 그 다음에 R은 6,1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뭘까? 조건이 세 개죠. 미지수가 세 개.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럼 그러면 1,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뜨비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2,3 대입할게요. 4, 9, 2a 플러스 3b 더하기 c는 0 마지막 6,1 36, 1 플러스 6a 플러스 b 더하기 c는 0 미지수가 3개짜리야. 식 3개 나왔죠.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뭐 교육과정에서 계속 가져가는 건 아니었어. 뺐는데 하시죠. 이렇게 2개 빼면 빼. C 소거되죠. AB 연립방정식 하나. 이렇게 빼. AB 연립방정식 하나. 그래서 AB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쪽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디 있는 얘기냐면 94쪽이에요. 자, 94쪽에 원의 위치에 따른 원의 방정식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미지수가 몇 개냐면 3개예요.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 그렇지? 그리고 전개한 일반형을 보더라도 x의 1창, y의 1창, 상수항.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든 미지수의 3개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되는데 얘가 특정한 위치라고 한다면
조건이 빈약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원이 x축에 접한 경우에요. x축에 접하게 되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할게요. 그럼 식을 어떻게 써?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쓰고 반지름이 뭐와 똑같느냐? x축에 접해 있으니까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바로 b의 좌표예요. 음수일 수도 있어 물론.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떤 경우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다. 고로 이 자리에 b제곱을 딱 하니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조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같은 방법으로 y축에 접하는 경우 그러면 x-a제곱 y-b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는 a제곱이 되어야 돼. 왜? 원이 있을 때 y축에 접한데 요 선분의 길이잖아. 요 자리가 바로 중심의 x좌표이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면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우야. 근데 얘는 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냐면 자,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 y란 얘기야. 그리고 반지름도 a예요.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만납니다. 뭐냐?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접하는 그런 경우야. 어떻게 하냐면 x-a제곱 y-a제곱 그리고 반지름 a제곱.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딱 한 이 점을 지나야 돼. 그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3, 4분면은 왜 쓰냐면 어차피 x좌표, y좌표가 똑같아요. 부호까지. 그래서 그냥 하나로 기억하자는 얘기고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2, 4분면 어떻게 접할까? 이렇게 돼 있으면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지? 그래서 식을 x 플러스 a제곱 y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이처럼 부호를 반대로. 알겠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달라. 접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이 y 콜 fx 위에 존재한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1 위에 존재한대. 그럼 중심의 x좌표가 a라면 y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하필 x축에 접한대. 그럼 여기도 a 플러스 1. 그래서 각각의 특정한 조건들을 적용시켜서 원의 방정식을 구한 연습 100쪽이죠. 3번 예제입니다. 마이너스 2,0에서 x축에 접하고 넓이가 16파이야. 그럼 뭐야? 반지름이 4란 얘기죠. 대략 그리세요. 마이너스 2,0에서 접한대.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접한다고? x축에. 그리고 반지름이 4예요.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좌표가 4가 되는 거지. 그지? x축에 접했으니까. 그런데 이 위 아래가 다 있겠네요. 맞습니까? 원의 넓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잡아달라. 다른 조건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정답이야. 두 번째. 0, 마이너스 3에서 y축에 접한대. 이 점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지. 원의 방정식. 그쵸? 자, 그럼 봐봐. 대략 위치를 잡아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있고 여기서 접하는 원인데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라고 해서 이 점을 지나야 한대. 그럼 얘가 접하는 점이죠. 그치? 여기가 접하는 점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제 중심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x-a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3의 제곱은 이렇게 해주시고. 맞습니까? 여기서 접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이랑 똑같으니까 바로 이게 a제곱이 되는 거지.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a제곱 소거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자, 요거는 특정한 의미가 있어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건 따로 얘기할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